안녕하십니까. 끌림학원의 현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확률 통계라는 과목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커리큘럼과 함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 과목이에요. 학교마다 이제 하는 과목이 다르니까 일단은 내가 이렇게 써놓을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는 여러분들 현재 수험생이라고 하면 이제 15계정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건데, 이 확률과 통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자고 하면 두 가지 파트가 빠졌어요. 분할과 모비율이라는 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은 예전보다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 사실 모비율 이해하는 게 아이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쳐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이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확률 통계 목표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하거나 내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교과서 혹은 이제 기본 개념적인 걸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스킬이 없어요. 내 강의는.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참 교수님들이 많은 생각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지. 그분들한테 너무 쉬운 거지만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유형을 이제 접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 과목이고요. 자,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수원에. 내가 수원 커리큘럼도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할 건데 수열, 시그마도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확률통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뭘 배우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자, 순열 조합. 자, 근데 확률 통계를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려면 자, 수학하에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있어. 이거를 수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확률 통계라는 과목에 빠져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의하실 거예요. 앞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강식으로 해설을 한번 하시고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확률 통계 과목에 대한 해설을 하겠죠. 자, 어제 모의고사 봤는데 고3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 팩토리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뭐 당황할 게 아니지. 어차피 수학화에 나왔던 거고 그냥 정말 단순 계산으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이 수학화의 경우의 수를 학습을 하고 확률과 통계 과목을 학습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순열은 뭐 여러분들 뭐 과목 디테일한 파트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원이라는 것, 원형의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된 순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일단 순열 파트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 언제 순열을 쓰고 언제 조합을 쓰느냐 그거 구별을 좀 먼저 하셔야 되고, 학생들이 또 헷갈리는 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조합을 헷갈려 해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이나 거의 유사하거든.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지. 자, 그러고 이제 조합 파트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조합 콤비네이션이라는 거 말고 중복 조합이라는 거 배워요. 자, 근데 이 중복 조합이랑 아이들 헷갈리는 게 중복 순열이랑 이렇게 둘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순서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그거는 개념으로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물론 개념 자체도 중요하죠. 순열과 조합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정의하느냐 자체가 중요한데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어떤 식으로 구별할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아요. 원순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세울 수 있어. 그리고 원순열의 원리가 뭐 중복된 것을 제거한다라는 그 원리는 나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항 정리가 있는데 이항 정리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전혀 와닿지가 않는 파트고 약간 장난질 같거든. 자, A 플러스 B라는 두 개의 항을 가졌기 때문에 이항이라고 하고 이 이항을 거듭제곱했을 때 그 개수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개수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항 정리. 이항 거듭제곱의 개수들의 정리다 해서 이건 이항 정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상한 삼각형이 나와요. 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라는 것. 잘 몰라도 어쨌든 개수들이 뭐 이상하게 생겨먹은 삼각형이랑 관계가 있습니다인데
크게 어려울 건 아니니까 내 설명을 들으면요. 자, 그다음 확률이 있어요. 자, 확률은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잘 돼 있으면 확률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결국에 확률도 전체 경우와 특정 사건의 경우를 비율로 나타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약간 이제 쓰는 거고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확장이 조금 많이 되죠, 많이 돼. 매우 많이 될 건지 그렇게 아시고, 근데 확률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할 거야. 자, 그냥 확률 뺄게. 자, 먼저 덧셈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통해서 곱셈 정리 배우고요. 이것 통해서 독립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독립에 의해서 독립 시행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확률이라는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 그리고 독립의 시행, 이 두 가지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 덧셈 정리는 사실 여러분들 그 집합만 잘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순열과 조합에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을 비교를 잘 하셔야 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조합과 어떻게 엮을 것인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확률은 비교할 게 딱 하나예요.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인데, 얘들아, 사건의 독립이라는 그 소단원 제목이 있어, 교과서에. 그럼 너네 같으면 당연히 종속을 묻겠니, 독립을 묻겠니? 이건 상식적으로 독립이겠죠? 너무 당연한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냥 독립과 종속을 구별하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근데 독립의 정의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독립 시행의 확률에서 이항 정리가 쓰이니까 어쨌든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잘해 두셔야 되는 게 맞죠. 아, 수학생들은 왜 맨날 다 잘해두려고? 연계가 되는 유일한 과목 특성이죠. 자, 그다음 통계는 여러분들 좀 진짜 와닿지 않는 파트일 거예요. 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이산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거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확률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실수 관점에서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게 있어. 통계 파트는 어쨌든 딱 이제 정해진 걸 우리가 이용하는 파트예요. 뭐냐면은 위대하신 분들이, 그리고 수학하시는 분들이 결정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그 개념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좀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통계 파트는 많은 분들이 결정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라 와닿지가 않는 게 되게 많아. 예를 들면 따른다.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왜 따르는데? 그걸 궁금해하는 학생이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에 출제를 안 한다는 얘기야. 왜 따르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공허한 파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목 소개는 한 거고요. 자, 확률 통계를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까 전에 선생님 이제 빨간색을 쓰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유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순열과 조합 파트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생각할 게 되게 많거든. 갑자기 막 묶어놓고 이웃했는데 이웃하는 중에도 얘네는 이웃하고 얘네는 이웃하지도 않고 거기다 또 원형으로 배열해요. 원형으로 배열만 하면 좋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에도 배열하라니까. 다양한 상황들이 얘들아 쓰이는 거는 사실은 그 원리 하나거든요. 그 원리는 뭐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순열 조합을 어느 상황에 어떤 순열을 쓰고 어떤 중복 조합을 쓸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별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말만 들으면 되게 쉽다. 순열은 날로 세우는 거고 조합은 뽑아버리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운데 막상 학생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이거는 뭘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열심히 많은 유형들을 문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는 많은 문제도 중요한데 사실 통계 파트는 정말 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내 스타일은 통계에는 좀 개념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제한적이야. 왜? 우리가 다른 과목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 토대로 고등수학에서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통계 부분까지 극복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우리 끌림학원과 함께 확률과 통계 준비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